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에서 몇 위나 될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순위는 천차만별이다. 육해 공군을 합한 종합전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8위, 육군만 놓고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위라고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다. 병력 수와 화력 규모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 군사력을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3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보유한 유일한 국가, 미국 외에 가장 강력한 해병대를 가진 국가, 동북아에서 가장 강한 헬기력을 보유한 국가 등으로 분석한 사이트도 있다. 통일 한국으로 확대하면 한술 더 뜬다. 미국이 긴장할 만큼 위협적이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라는 평가가 있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또는 미국을 배제하고 남과 북이 맞붙는다면 을 가상해 분석한 곳도 여러 곳이다.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국은 정보본부장은 남북이 1대1 전쟁을 하면 남한이 불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1년 국방비가 북한은 1조 원, 남한은 34조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34배나 되는데 남한이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부적절하고 황당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며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지 남한이 진다고 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각국 군사력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는 어떤 곳이 있을까? 군사 전문가들은 웹상에 떠도는 군사력 순위 등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밀리터리 사이트 등을 참조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마다 정보기관 등에서 자국 및 주변국의 군사력 동향 등을 파악하지만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기관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부가 병련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주변국 등의 군사력 동향이나 장비 현황 등을 소개하지만 군사력 순위를 매기거나 전쟁 결과에 대한 예측은 물론 없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4국의 군사력 현황이 있다. 이에 따르면 병력의 경우 중국 228만 5천 명, 미국 156만 9,417명, 러시아 95만 6천 명, 일본 24만 7,746명 순이다. 전차는 러시아 2만 800대, 중국 7,400대, 미국 5,855대, 일본 806대 순이다. 헬기는 미국 4,050대, 러시아 1,278대, 중국 651대, 일본 418대 순이다. 항공모함은 미국이 11척으로 압도적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한 척씩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잠수함은 중국 68척, 미국 57척, 러시아 53척, 일본 18척이다. 해병 전력은 미국이 3개 사단, 러시아 3개 여단, 중국 2개 여단이 있고 일본은 없다. 전투기의 경우 미국 2072대, 중국 1425대, 러시아 1398대, 일본 348대 순이다. 조기 경보기는 미국 46대, 러시아 20대, 일본 17대, 중국 8대 순이다. 급유기는 미국 476대, 러시아 20대, 중국 10대, 일본 4대 순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3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신 대표는 종합전투력 순위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스라엘 순으로 꼽았다. 이들 8개국 뒤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는데 터키, 독일의 종합전력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육군 전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 해군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10위. 공군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 이어 10위라고 신 대표는 분석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우리나라의 종합전투력을 세계 7에서 8위권으로 평가했는데 육군의 경우 중국과 동북아에서 1에서 2위를 다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력과 작전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육군의 수준을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에서 4위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욱 연구위원은 전투력 순위는 물자의 생산, 보급, 운용 능력 등 평가할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순위를 매기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육군은 기갑사단 등 기계화 부대의 규모, 해군은 함정 척수보다는 배수량 총톤수, 공군은 4세대급 전투기 보유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배제한 남북 1대1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양 연구위원은 전차, 전투기 등 장비의 수만 놓고 보면 북한이 우위에 있지만 장비의 질과 운용 능력 등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남한이 앞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 대표는 미국을 배제할 경우 남한의 승리가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 군사력을 축구로 비유하면 공격수만 있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미국이 맡고 있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남한이 합칠 경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편집장은 남북 1대1 상황에선 어느 한쪽의 우세를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현대전쟁은 보급이 관건인데 우리나라 군사력이 미군에 많이 의존적이어서 보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7위,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 동서냉전의 축소판이 됐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 노선을, 남한은 미군정과 함께 강력한 반공 노선을 추구했다. 그렇게 하나의 한국은 1948년 두 개로 갈라졌다. 분단 70년을 맞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달라진 남북의 모습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몇 년에 걸쳐 남침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제 T-34 전차 242대, 전투기 170여 대 등 남한에 없는 화력을 보유했고 일반 병력도 남한의 2배 이상 됐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3개월이 안 돼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 현재 시점에서 남북의 군사력 우위는 단언하기 힘들다. 공군, 해군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병력이나 재래식 무기의 양을 비교하면 북한이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특히 미사일, 방사포 전력이나 핵화학무기 등 비대칭 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종합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GFP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남북의 군사력 순위를 각각 세계 7위와 세계 18위로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히든 카드로 삼은 것은 핵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핵시설을 준비한 북한은 1993에서 94년 1차 북핵 위기를 거쳐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어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잠잠했던 북한은 2013에서 2017년 사이 3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북한은 10에서 3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정권을 보장받으려는 하나의 축이 핵이라면 다른 하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다. 핵을 싣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소위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6,000km를 상회하는 화성-14호, 1만 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성을 인용해 올해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잠수함 8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후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SOC가 확충되던 1970년대, 남북은 모두 도로와 지하철 개통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서울 지하철 개통에 1년 앞서 평양 지하철을 개통 1973년 하며 체제 경쟁을 했다. 도로는 1965년까지 총연장 면에서 남북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한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며 차이가 벌어졌다. 2016년 현재 남한의 도로 총연장은 10만 8,780km인데 반해 북한은 2만 6,176km다. 고속도로는 남한이 4,437km, 북한은 774km로 6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북한은 산지가 많아 도로 확충이 힘들다. 때문에 철도를 중심으로 물류를 공급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북한에서는 주철 정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철도가 육상 수송의 중심이고 도로와 해운이 이를 보조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 화물 수송의 90%, 여객 수송의 62%가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65년 기준 철도 총연장은 북한이 1000km가량 앞섰고 남한의 KTX 등이 확충된 현재도 남한 총연장 3918km보다 북한 총연장 5226km가 더 길다. 단 북한은 철도의 98% 이상이 단선이고 선로가 노후화돼 평균 속력이 시속 30km에 그친다. 반면 남한은 복선 철도가 많아 궤도 연장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현재 9,364km가 된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 생산은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당시 북한은 수력과 화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남한의 4배가량의 전력을 생산했다. 하지만 남한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며 전력 생산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기준 전력 생산은 남한이 5,404억 kW인데 반해 북한은 239억 kW로 22.6배 정도 차이가 난다. 북한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보듯 여전히 전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은 북한 응원단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큰 차이가 난다. 단적으로 전화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남한은 2016년 기준 2,800만 명,
북한은 118만 명이다. 스마트폰은 남한이 전체 인구의 90% 2017년 기준이 사용 중인 반면 북한의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남북한 주민의 외형도 과거와 달라졌다. 영양 상태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 166.5cm, 여성 154cm 정도였다. 2015년 기준 북한의 남성은 평균 165.6cm, 여성은 평균 154.9cm로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남한은 남성 173.5cm, 여성 160.9cm로 약 6에서 8cm 정도 키가 커졌다. 몸무게도 남북 격차가 심하다. 남한 남성은 평균 69kg인데 반해 북한은 56kg에 불과하다. 여성도 남한 여성이 53kg인데 반해 북한 여성은 45kg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0년 기준 통계를 보면 남북의 주류 소비 패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음주 인구 15세 이상은 남한이 66.5%로 북한 33.7%보다 2배나 많다. 1인당 주류 소비량도 남한은 27.5일인데 반해 북한은 17.5일에 그친다. 주로 마시는 술도 다르다. 북한은 소주 비율이 95%나 되고 맥주 비율은 5%에 그쳤다. 반면 남한은 맥주가 25%로 가장 많지만 소주, 와인, 막걸리, 위스키 등 다양한 주종을 마시고 소비하고 있다.